먼저 자신보다 예쁘고 집안 좋고 성공한 여자를 보면 우울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하고 건강한 감정 반응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대생입니다. 우연히 키파인더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멋있어서 감명받았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자존감이 매일 하루 종일 낮은 건 아닌데 외부 자극에 너무 취약해서 그런 자극을 만나면 기분이 확 안 좋아지고 하루를 망치게 돼요. 어떤 자극들이냐면 제 생각에 저보다 예쁜 여자, 엄청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여자,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뛰어난 성취를 한 여자 등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못생기거나 가난하거나 능력이 크게 부족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런 자극들을 맞닥뜨리면 기분이 너무 우울해져요. 키파인더님께서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도 있죠.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감정은 계속 맞닥뜨리고 있어요. 이런 감정은 우리가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엔 제가 03년생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나이가 드는 것이 너무 두렵고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서 잠도 설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러면 세상을 앞으로 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꿈은 많고 갖고 싶은 직업도 많은데 그걸 이루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할 텐데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받은 고민 메일이에요. 고민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고민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해봤을 법한 고민을 한다는 건 매우 건강하게 바르게 잘 크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신 분이 정말 예뻐 보였고 메일을 읽는 내내 미소가 나왔었습니다. 먼저 자신보다 예쁘고 집안 좋고 성공한 여자를 보면 우울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하고 건강한 감정 반응이에요. 이게 왜 당연하고 건강한 감정 반응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뇌는 선사시대의 인간의 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선사시대에서 무리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곧 추방당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무리에서 추방당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감정을 가지고 노력했던 인류만이 살아남아 자손을 낳을 수 있었고,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연 선택된 거죠. 이렇게 무리에서 뒤처지기 싫어하는 본능을 가진 우리가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의 SNS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넌 지금 쟤보다 뒤처져 있어 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 그게 우울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자분께서 느끼시는 우울감을 당연하고 건강한 감정 반응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건강한 감정 반응 덕분에 뭐라도 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반응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울한 게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니죠. 우울감을 해결해야죠. 우울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보고 이런 경험이 있냐, 어떻게 극복했냐 라고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빅뱅의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 노래도 좋고 무대도 진짜 좋아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보니까 뭐야, 얘네 나랑 나이가 비슷하네? 심지어 쥐드래곤이랑 태양은 나랑 동갑이네? 나랑 동갑인 애들이 대한민국 1위 아이돌이네? 나는 뭐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울감이 크게 왔었어요. 교수님들 강의는 하나도 안 들리고,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고, 알바를 해도 보람도 안 느껴지고, 하루 종일 빅뱅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 난 뭐지? 얘는 개멋있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빅뱅 생각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덕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대를 계속 찾아보게 되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무도 따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얘네가 데뷔하는 과정을 다 그린 서바이벌 프로그램 리얼 다큐 빅뱅도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얘네는 그냥 1위가 된 게 아니구나. 무대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구나. 아, 얘네는 학창시절도 없었고 마음 터놓을 친구를 만들 시간도 없었구나. 내가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수학여행을 할 때 얘네들은 그냥 계속 연습실에서 연습만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덕분에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응당한 대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도 여전히 빅뱅이 부러웠지만 예전처럼 그냥 마냥 부럽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애초에 왜 쟤네를 보고 우울했던 걸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부럽고 우울감이 든 걸 텐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부러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빅뱅 요소들을 다 적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지, 키 크고 잘생겨지고 싶은 건지,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고 싶은 건지, 많은 사람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는 건지,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싶었던 건지, 나는 정확하게 어떤 욕망 때문에 얘네를 부러워하게 된 건지 고민을 해봤어요. 키 크고 잘생긴 거, 돈 많이 버는 건 당연히 부러운 건데 그게 핵심은 아니었어요.
그게 핵심이었으면 수술을 그때 했겠죠. 만약에 돈을 버는 게 핵심이었으면 당장 학교를 때려치고 어디라도 취업을 했을 거예요. 고민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도 무대에 서고 싶고 많은 사람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가 본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무대를 찾았고 친구들과 연습해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울감이나 질투심이 거의 없어졌었어요. 저한테 빅뱅은 그냥 나보다 마냥 우월한 사람이었어요.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습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해보고 나니까 제게 있어서 빅뱅은 그저 나랑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하지만 나랑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질투심이 없어졌고 오히려 동갑내기로서 동경과 경쟁심만 남았습니다. 그 덕분에 빅뱅은 제가 오히려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동력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네가 쓴 책도 사서 읽었었어요. 이게 사실상 제가 처음 읽은 자기계발서 비슷한 그런 책이거든요. 내가 얘네를 얼마나 좋아했었으면 이걸 뜯어서 읽고 다시 여기 이렇게 씌워놨었어요. 그래서 내적 친밀감도 되게 많이 생겼었고요. 언젠가는 쥐드래곤이랑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재밌는 수학여행 썰도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제게 우울감을 주는 대상을 알아보고 그들이 노력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저 마냥 부러워하던 대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동경의 대상으로 바꾼 거죠. 그러고 나서 나의 어떤 욕망이 우울감을 불러일으키는지를 확인했어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부러워하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제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직접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쭉 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보다 더 멋있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연자분의 메일을 잘 보면요, 거기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히 요즘엔 제가 03년생인데도 벌써 나이가 드는 것이 너무 두렵고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밑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꿈은 많고 갖고 싶은 직업도 많은데 그걸 이루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할 텐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개를 조합해보면 무슨 말이 돼요?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 내가 해놓은 게 없이 나이만 들고 있어서 우울하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뭔가 해놓은 것이 많다면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사연자분을 보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아, 저 언니는 해놓은 게 정말 많네. 학교만 졸업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다 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감을 컨트롤하고 결국에는 무언가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 우울감은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게 될 거예요. 아, 저는 키파인더님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정석적인 해결법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NS를 줄이는 거예요. SNS에는 다들 잘난 모습만 올리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삶보다도 훨씬 더 과장돼 보이거든요. 아마 사연자분도 작정하고 SNS를 꾸미면 훨씬 멋있는 삶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SNS를 조금만 줄이고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시면 됩니다. 사연자분께서 못생기거나 가난하거나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변 친구들이 사연자분을 많이 좋아하고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게 현실 친구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얻고요, 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서 자신이 하셔야 될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중요해요. 되게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공부, 알바, 심지어 방 청소만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환경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멋있게 보여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엄청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속한 것에 항상 열심인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멋있게 보이고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면 돼요. 자, 더 짧게 요약하면은 개부럽네 에서 멈추는 거는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아, 내가 왜 우울하지? 이 사람을 왜 부러워하지? 생각을 해보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것이 우울감 극복의 정석입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어요. 이 영상 마지막에 사람마다 작은 키 대신 특별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진짜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키파인더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찾으신 건가요? 어떻게 하면 나만의 특별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 테니 편할 때 답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키가 작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하면요, 키가 작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매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정말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면은 키 큰 사람을 고르는 게 당연한 본능입니다. 바꿔 말하면 특별한 강점이 없는 키 작은 사람은 이성에게 선택당하지 못했을 거고, 그런 유전자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건 키가 작음에도 살아있을 사회적인 이유가, 키가 작음에도 이성 만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즉,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한 가지가 뭔지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성격, 지능, 사회적인 지능, 끈기, 성실성, 책임감,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차별성, 포용력, 공감력, 긍정적인 사고 등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외모를 제외하고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단점인 키만 부각되고 내게 그런 게 있나? 난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단점인 키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장 이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최소한 사연자분께서는 자신의 고민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는 진짜 큰 장점입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장점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아니 이거 고민 메일 보낸 게 뭐가 장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저는 진짜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의 적극성과 실행력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봐요. 진짜 안녕. 빠이빠이.